풀이라는 게 있고 empty라는 게 있어요. empty. 풀 empty냐? 예? 스택, 힙 이런 거 배우시라고. 좋은 자료죠. 어쨌든 그 스택을 저장하는 방식에 풀 방식이 있고 empty 방식이 있어요. 지금 여러분이 요즘 배우시는 그 풀 empty하고는 약간 그 다른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스택이 꽉 차서 풀이다, 스택이 비어서 empty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풀 스택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. 만약에 내가 스택 포인터의 값을 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스택 포인터를 그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값에다가 내가 먼저 저장을 하고 스택 포인터를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먼저 스택 포인터의 값을 변화시키고 거기다가 값을 저장할 것인지. 네? 아니 그러니까 방식은 네 가지가 있어요. 네 가지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풀 방식에 ascending, descending을 쓸 거냐 아니면 empty 방식에 ascending, descending을 쓸 거냐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. 방식은. 근데 일단 먼저 이 코텍스 M3에서는 descending 방식을 써요. 값이 그러니까 작아지는 방식. 근데 empty가 아니고 풀이에요. 풀이 뭐냐? 내가 먼저 스택 포인터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 그 변화된 자리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. 그게 풀 방식이에요. 뭐냐면 이제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이 가장 최근에 내가 푸시한 값인 거예요. 왜냐하면 스택 포인터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 거기다 값을 집어넣으니까. 하여간 거기에 저장하는 이제 레지스터들 하드웨어적으로 저장한다고 했었죠. 그런 레지스터를 저장합니다. IRQ와 뭐 인터럽트 벡터인데 결국은 이제 ARM이든 뭐 뭐든 다 마찬가지지만 그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벡터 테이블이라는. 그래서 뭐냐면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주소에 가서 값을 가져다가 처리할 거냐 이게 정해져 있어요. 다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옵셋을 이제 둬가지고 그 옵셋이 제일 0번지는 스택 포인터 메인 스택 포인터 값이 들어있고요. 4번지에는 셋이 들어있고 이건 뭐 IRQ 번호로 관리하는 게 있고요. 뭐 익셉션 번호를 하는데 익셉션 번호는 큰 의미가 없고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어드레스가 중요하죠. 이 옵셋 값. 자, 그럼 이게 어디 정의되어 있냐? 여기에 있죠. 여기 어셈블리 파일이 하나 들어있어요. 그 setup, startup, stm32 md.s라는 어셈블리가 들어있는데 그 어셈블리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DCD라는 게 어떤 그 주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 벡터 테이블이 있고 그 벡터 테이블 그 라벨을 통해서 주소값이 들어있습니다. 요거는 여기 섹션 end를 의미하는 여기가 end를 의미하는 그 스택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그 스택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그 ICF 파일 내용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4번, 이게 이제 0번지가 되는 거고 4번지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. 거기엔 IAR 프로그램 스타트라는 게 돼 있어요. 이게 버전 그 IAR 워크벤치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게 살짝 변경된 내용인데 어쨌든 뭐 앞으로는 계속 이거일 테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. 그 내용은 어디 있냐면 그 옵션 사항에 보면 이 부분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이렇게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죠.
시스템 컨트롤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.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웬만한 그 레지스터들을 다 설정을 합니다.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들을 이용하는 거예요. 뭐 우리는 물론 이제 레지스터를 직접 건드리는 일을 잘 안 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레지스터를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공부할 때나 쓰는 거지 그 다음에는 안 씁니다. 왜냐? STM에서 라이브러리로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쓰면 되지 뭐라 굳이 레지스터를 비트 알아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건 무식한 짓이에요. 절대로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용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라이브러리 코드를 갖다 쓰면 돼요. 우리가 프린트F 갖다 쓰면서 프린트F의 내용을 분석하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. 물론 분석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런 함수를 만들거나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. 하지만 그걸 분석 안 해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. 그런 식의 그 내용일 거예요. 그럼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벡터 그 관련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. 이거는 뭐냐면 벡터 테이블을 어디에다 위치시키고 그것의 옵셋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램에다도 넣을 수가 있고 플래시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STM 안에는 램도 있고 플래시도 있어요. 그 플래시에서 실제로 그 노아 플래시라고 말씀드렸죠. 노아 플래시이기 때문에 뭔가 수행이 되거나 실행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거기서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램이 있어요. 당연히 램이 있어야 되겠죠. 그 램에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하고 뭐 스택에도 저장하고 다 해야 되는 거니까. 근데 그러면 그 메인 그 벡터 테이블의 위치를 어디다 넣을 거냐는 거예요. 어디다. 벡터 테이블. 램에다 넣을 수도 있고 플래시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거기다가 옵셋도 줄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오늘은 살펴보지는 않을 건데 그냥 아쉬우니까 잠깐만요. 부트로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. 여기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플래시 메모리예요.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요게 이제 부트 코드가 될 수 있어요. 요게 부트 코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 벡터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이 부트 코드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타트가 딱 되면 당연히 이제 이쪽이 이제 0번지가 돼갖고 그래서 스타트를 시작을 하겠죠.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해서 이 코드가 요로 점프를 시켜주는 거예요. 2000번지로.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이제 뭐 이거를 이때 테스트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게 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책을 보시고 제가 드린 예제 코드를 올려서 돌려보고 막 해보시면 될 거예요. 그 책에는 지금 이 보드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Z1 보드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코드는 이 보드에서 다 돌아가게 제가 다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코드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 코드를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나 혹은 그냥 일로 점프를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 내가 만약에 그 리셋이 딱 되는 순간에 내가 뭐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리셋을 하면 이걸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모드로 가는 거예요.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리셋을 딱 하면 그냥 여기서 점프만 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. 그럼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때 실제로 거기에 그러니까 이쪽에 이 부트로더 코드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는 벡터가 달라야 되죠. 벡터 옵셋이 있어야 돼요. 그 코드에. 여기 있네요. 이게 이런 식으로 플래시에 저장되긴 하지만 여기 옵셋을 주는 거예요. 2000이라는 옵셋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벡터 테이블의 위치가
전에 옵셋이 0이었기 때문에 0이지만 이제 옵셋을 2000으로